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는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며 무수히 올려다보셨을 저 캄캄하고 아름다운 밤하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우주의 끝에 관한 참으로 신비로운 과학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이 주제가 어찌 보면 그 천문학이라는 참으로 어렵고 딱딱한 학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네네. 하지만 찬찬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이게 단순히 멀고 먼 캄캄한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네 인생사, 사람 냄새 나는 정과 아주 깊게 맞닿아 있는 참 따뜻한 이야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조금도 지루하시지 않게 아주 재미나고 정겨운 우리네 삶의 비유들로 가득 채워서 천천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 선생님, 혹시 아주 오래전 어릴 적에 마당 한편에 모깃불 매캐하게 피워놓고 커다란 평상에 누워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아이고, 잊을 수 없지요. 가마솥에 갓살만한 찰옥수수를 하모니카 불듯이 베어물면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올려다보던 밤하늘에는 참 별이 무수히도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북두 칠성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국자 모양으로 걸려 있었고요. 네, 은하수도 맑은 강물처럼 고요하게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참으로 눈앞에 그려지듯 정겨운 풍경입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며 별자리들이 맷돌 돌듯 빙글빙글 자리를 조금씩 옮기기는 해도 하늘이라는 저 거대한 지붕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는 쉼없이 비바람 몰아치고 꽃이 피고 지고 사람도 늙고 병들며 요동을 치는데 말이죠. 네네, 맞아요. 저 높은 하늘만큼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계라고 우리 조상님들뿐만 아니라 저 서양의 콧대 높은 학자들까지도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묘한 게 그렇게 든든하고 변하지 않는 하늘을 보며 안심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지독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호기심이요? 아, 어떤 호기심 말씀이신가요? 저 산 너머엔 바다가 있고 낯선 땅이 나오는데 저 하늘 끝까지 평생을 걸어가면 도대체 뭐가 나올까 하고요. 아유,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생각이지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마차나 새처럼 나는 기계를 타고 끝없이 날아가면 언젠가는 하늘의 끝자락에 닿을 수 있을 거란 그런 낭만적인 상상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진하면서도 거대한 상상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학자 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도요? 네, 세상 만물 이치를 수학 공식 몇 줄로 척척 풀어내던 그 비상한 영감님조차도 우주는 처음부터 이 크게 그대로 영원히 가만히 멈춰 있다. 이런 수천 년 된 인류의 고정관념에 단단히 빠져 있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의아합니다. 그 대단한 천재가 어찌하여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믿음의 무서운 점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저 하늘은 신이 만든 완벽하고 영원한 세계라는 믿음이 워낙 깊게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 그렇군요. 아인슈타인이 자기 공식을 이리저리 꼼꼼하게 계산해 보니까 수식 결과가 이상하게도 우주가 가만히 멈춰있지 못하고 쪼그라들거나 부풀어 올라야 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말이죠. 어머나, 수학 공식은 우주가 움직인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 고집센 천재가 자기의 그 완벽한 계산 결과를 스스로 못 믿은 겁니다. 아이고, 어쩌나요. 밤하늘이 저렇게 평온하고 완벽한데 우주가 움직인다니? 내 수식이 어딘가 틀렸나 보구나 라면서 자신의 수식에다가 억지 숫자를 하나 슬쩍 끼워 넣습니다. 억지 숫자를요? 우주가 강제로 멈춰 있게끔 억지로 장부를 조작하듯 수식을 고쳐버린 거지요. 훗날 이것을 우주상수라는 어려운 말로 부르며 아인슈타인 평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들 회자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천재의 눈마저 가려버릴 만큼 그 환상이 짙었다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그 견고하던 환상도 결국 깨지고 마는데 1920년대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젊은 학자가 그 빗장을 엽니다. 아, 허블 참 대단한 분이지요. 다들 하늘은 영원히 그대로라고 굳게 믿고 있을 때 이분은 그 춥고 외딴 산꼭대기 천문대에서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거대한 망원경으로 희미한 별구름들을 끈질기게 관찰했습니다. 맞습니다.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두 손 호흡으로 가며 건판에 희미하게 찍힌 별빛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던 그 밤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그러다가 이 젊은 학자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막힌 진실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저 멀리 별무리들이 마치 거센 강물에 떠내려가는 뗏목처럼 우리를 피해서 사방으로 뒷걸음치며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네, 얌전히 떠 있는 줄 알았던 별들이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몹쓸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도 아닐 텐데 북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전부 다 우리 지구를 피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참 믿기 힘든 일이죠. 게다가 거리가 먼 별일수록 걷잡을 수 없이 더 빨리 도망치고 있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허블이 찾아낸 진실의 진짜 의미는 별들이 스스로 발동기를 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대체 뭔가요? 멈춰있는 줄 알았던 텅 빈 허공, 즉 우주 공간 자체가 사방으로 찢어지며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훗날 이 충격적이고 위대한 발견을 우주 팽창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우주 팽창이요. 이 팽창이라는 진실 앞에 인류가 수천 년간 품어온 언젠가 우주의 끝에 가보겠다는 따뜻한 낭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고요하고 다정해 보이던 밤하늘의 완벽한 배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주가 부풀어 오른다는 건 사실 우리네 일상에서는 영 와닿지 않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텅 빈 허공이 늘어날 수 있는지, 우주 공간에 별들이 돛담배라도 띄운 것처럼 멀어질 수 있는지 좀 더 살갑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득하고 어려운 현상을 이해하시려면요, 선생님, 저 아득한 밤하늘에서 눈을 잠시 거두시고 우리네 친숙한 옛날 부엌으로 한번 상상의 걸음을 옮겨보시면 아주 쉽게 무릎을 찌실 수 있습니다. 아, 부엌으로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막걸리 찌꺼기나 이스트 살짝 섞어서 뜨끈한 아랫목에서 빵 반죽 부풀려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고, 많지요. 뽀얗게 치댄 밀가루 반죽을 커다란 양푼에 턱 담고 그 위에 달달하고 고소한 강낭콩이나 건포도를 콕콕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기만색의 면보 덮고 두툼한 소미물까지 씌워서 아랫목에 반나절 푹 재워두지 않습니까? 아유, 벌써 구수한 막걸리빵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푹 재워두고 나중에 이불을 싹 걷어내면 그 밋밋하던 반죽이 가마솥 뚜껑만하게 부웅 하고 부풀어 올라 있지요. 네, 맞습니다. 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 뜹니다.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 그 위에 박혀있던 강낭콩들이 발이 달려서 반죽 위를 뿔뿔 걸어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콩은 처음 콕 박아놓은 그 자리에 얌전히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콩과 콩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밀가루 반죽 자체가 쑥쑥 살이 오르며 커지니까 자연스레 콩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거네요. 아이고, 그렇게 비유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시니 제가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참 신기하네요. 콩 입장에서 한번 주변을 둘러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콩 입장에서 보면 왼쪽 콩, 위쪽 콩 전부 다 자신을 놔두고 사방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더 빨리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수들이 바로 그 양푼 속 빵 반죽에 박힌 강낭콩과 똑같은 거로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별들이 우주를 스스로 동동 헤엄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별과 별 사이를 꽉 채우고 있는 텅 빈 허공, 즉 우주 공간 그 자체가 소미불 및 막걸리 반죽처럼 사방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참으로 기막힌 뜻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 쉽고 명쾌한 이치를 굳이 재미없고 딱딱한 말로 공간의 계량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의 계량 팽창이요?
게다가 이 거대한 우주 반죽 덩어리도 시간을 거슬러 아주 먼 옛날 태초로 돌아가 보면 결국 좁쌀보다 더 작은 단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우주가 좁쌀만 했다고요? 네, 그 조그만 씨앗 하나가 안에서 끓어오르는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순간 뻘하고 무시무시한 대폭발을 일으켜 이렇게 무한히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천문학에서는 아주 위협적인 이름으로 빅뱅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옛날 낭만적인 호기심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어떤 호기심이시죠? 우주가 밀가루 반죽처럼 늘어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튼튼한 로켓, 이름하여 거북선 1호를 만들어서 그 반죽의 끝자락을 향해 쉬지 않고 날아가면 결국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류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소망이기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재학자들마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씁쓸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결하뇨. 빠른 게 무엇입니까? 눈 찌르듯 번쩍이는 번개불, 즉 빛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깨달은 우주의 절대 법률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빠르고 대단한 총알이나 로켓을 만들어도 절대 빛의 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군요. 네, 온 우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최고속도 제한 법칙인 셈이죠. 이것을 과학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물건이 빛보다 빠를 순 없다는 뜻이군요. 그래도 빛의 속도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북선 1호를 몰고 쉼없이 전진하다 보면 언젠간 그 끝에 닿아야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류가 겪는 가장 거대한 절망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거북선 1호가 빛의 속도라는 규칙을 아무리 착실하게 잘 지켜서 내달려도 그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아스팔트 바닥 자체가 양쪽에서 억센 힘으로 잡아당기는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닥 자체가 늘어난다고요? 심지어 이 공간이라는 바닥 자체가 늘어나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속도 제한 법규가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습니다. 빛보다 까마득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아이고, 아무리 빛의 속도로 땀을 뻘뻘 흘리며 백보를 전진해도 우리가 딛고 있는 우주 공간이라는 도로 자체는 천보완부씩 훌쩍 길어져 우리를 비웃대 도망가 버린다는 뜻이군요. 네, 안타깝게도요. 왜 헬스장에 있는 뛴틀 기계, 그러니까 러닝머신이 내가 뛰는 속도보다 1000배, 1000배 빨리 뒤로 굴러간다고 상상하면 딱 맞겠습니다. 아무리 숨이 차게 뛰어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뒤로 쭉쭉 밀려나 버리겠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도망가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우리가 쫓아가는 발걸음보다 한참이나 더 빠르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주의 진짜 끝자락에는 영원히 닿을 수 없습니다. 참 허무하네요. 그래서 콧대 높은 학자들도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며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저 너머의 공간을 관측 불가능한 우주라고 체념 섞어 부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왠지 뼈가 시리듯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아주 무서운 걱정거리가 하나 불현듯 떠오르는데요. 무슨 걱정이실까요? 공간이 그렇게 낡은 장판 찢어지듯이 사방으로 쩍쩍 무섭게 늘어난다면 지금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내 몸뚱아리도 양옆으로 쭉 찢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 덩어리도 형체 없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정상이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 쥐고 계신 따뜻한 찻잔도 그리고 평생 자식들 걷어먹이신 든든하고 굵은 두 손도 우주의 팽창 앞에서도 끄덕없이 멀쩡한 이유가 참으로 신비롭고 다행스럽죠. 정말 멀쩡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번잡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새벽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조용한 숲속으로 한번 상상의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숲속 든든한 참나무 두 그루 사이에 거미줄이 널찍하고 촘촘하게 쳐져 있고 그 길목마다 밤새 내린 영롱한 아침 이슬방울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네네. 참 고운 풍경이네요. 이 작은 이슬방울 하나하나 안에 우리 지구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모여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고요하고 예쁜 풍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봉우리에서 거센 아침바람이 훅 하고 불어와서 두 참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멀어지고 거미줄 공간이 팽팽하게 늘어납니다. 우주의 공간이 찢어질 듯 당겨진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거미줄에 매달린 이슬방울들도 산산조각이 나며 터져버릴까요? 글쎄요. 흩어지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어 거미줄이 당겨져도 이슬방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둥글고 예쁜 물방울 모양을 굳건히 유지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물 알갱이들끼리 서로 우리 절대 떨어지지 말자 라며 손을 꽉 쥐고 뭉치려는 애착의 힘이 거미줄이 양 옆으로 무자비하게 잡아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강하기 때문이로군요. 맞습니다. 우주 공간이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빛보다 빨리 팽창하며 세상 모든 걸 떼어놓으려 안달이어도 우리 몸속의 뼈와 살, 그리고 지구를 뭉치고 있는 흙과 바위는 서로 엄청난 힘으로 꽉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옛날 영국에서 뉴턴이라는 학자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무릎을 탁 쳤다는 일화 다들 아시죠? 네, 유명한 이야기죠. 그걸 우주의 잣대로 보면 지구가 자기 자식인 사과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품 안으로 꽉 끌어안은 셈입니다. 과학자들은 만물이 흩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이 위대한 식구들의 애착을 중력과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도망가고 찢어지는 우주의 무심함보다 내 식구 챙기고 보듬는 중력의 끈끈함이 훨씬 세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겨운 이웃사랑이 우리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먼 우주 별들 사이에도 존재한다면서요? 네, 밤하늘에 수천억 개 별이 모인 거대한 무리를 은하수라고 부르는데 이 은하수도 중력이라는 사랑으로 묶인 대가족입니다. 아, 은하수도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 주변에 서로 손을 꽉 맞잡고 있는 30개 남짓한 이웃 은하 마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팽창에 휩쓸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와중에도 이 30개 마을만큼은 우리는 영원한 깐부다 외치며 똘똘 뭉쳐서 우주 팽창의 힘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지요. 깐부라는 말이 참 정겹습니다. 학자들은 이 끈끈한 동네 모임을 국부은하군이라고 정겹게 부릅니다. 그 이웃마을 중에 우리가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본 안드로메다라는 은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남남인 은하들은 매몰차게 우주 팽창을 따라 도망가 버리는데 안드로메다는 오히려 우리를 향해 마중을 나오듯 다가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훗날 두 거대한 은하가 서로 만나면 당구장에서 당구공 부딪히듯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박치기 대형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요? 아이고, 동네 당구장에서 당구공이 딱 하고 경쾌하고 무섭게 부딪히는 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선생님, 우주 공간은 우리의 얄팍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고 어마어마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어 있길래요? 별과 별 사이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먼 거리에 콩알 딱 2개 덜렁 떨어뜨려 놓은 것보다 훨씬 멉니다. 콩알 2개요? 네. 그러니 두 은하가 마주치며 충돌하더라도 별들끼리 정면으로 쾅 하고 박치게 할 일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저 한여름밤 냇가에서 반딧불이 두 무리가 스르륵 고요하고 평화롭게 서로를 엇갈려 지나가듯 두 은하가 텅 빈 공간을 유령처럼 부드럽게 통과하며 아름다운 춤사위를 벌이게 될 뿐입니다. 파국이나 끔찍한 파괴가 아니라 서로의 텅 빈 자리를 조용히 채워주며 둥근 보름달처럼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은하로 융합하는 거로군요. 무서운 우주 팽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이웃과 서로를 끌어당기는 따뜻한 힘이라는 게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 동네 울터리를 조금만 벗어난 저 먼 우주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쓸쓸하게 그지없습니다. 아, 밖은 다른가요? 온 우주를 통틀어 99.9%의 수많은 타약 은하들은 우리가 어찌해볼 새도 없이 우주 팽창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무서운 속도로 영영 사라지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 아득하고 소름 돋는 이별의 크기를 가늠해 보려면 빛이라는 특별한 잣대를 꺼내야 합니다. 빛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 우리가 눈 한번 깜빡할 새인 1초에 이 커다란 지구를 7바퀴 반이나 휙 돕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수천 번을 왕복할 수 있는 경이로운 속도지요. 1초요?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빛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헉헉대며 달린 어마어마한 거리를 줄여서 천문학에서는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도는 빛이 무려 1년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겨우 1광년이군요. 우리 인생 100년도 참 길고 굽이굽이 사연이 많은데 그 속도로 달리는 우주의 시간은 참으로 아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에서 무심코 바라보는 저 반짝이는 별빛은 사실 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모습이 아니라고요? 수만 년, 길게는 수십억 년 전에 고향별을 출발해서 그 캄캄하고 추운 우주를 홀로 뚜벅뚜벅 걸어온 아주 오래된 편지를 우리가 이제야 받아보는 셈입니다. 아, 옛날 편지군요.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 년이라고들 하는데
태초에 우주가 탄생하던 대폭발 때 생긴 첫 빛이 무려 138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오늘 밤 우리 지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앞에 닿은 겁니다. 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고 첫 빛이 138억 년 동안 달려왔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도 딱 138억 광년 떨어져 있어야 앞뒤 계산이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바로 거기서 또 한 관할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솜잎을 덮어둔 빵 반죽처럼 공간 자체가 무섭게 부풀어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기억납니다. 우편 배달부인 빛이 고향별을 출발해 138억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지구를 향해 걸어오는 사이 고향별이 그 자리에 의리 있게 서서 기다려주질 않았습니다. 빵 반죽 우주가 무서운 속도로 쩍쩍 늘어나면서 빛을 보낸 고향별은 이미 우리에게서 훨씬 더 멀리 저 뒤편으로 떠내려가 버린 거지요. 아이고, 서울 사는 친구가 걸어서 열흘 걸리는 거리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땅이 쩍 갈라지고 늘어나서 친구네 집이 아예 40일 거리 밖으로 떠내려가 버린 형국이네요. 참으로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현재 그 끄트머리 별들의 진짜 위치를 학자들이 정밀하게 계산해 보았더니 우리가 아는 138억 광년이 아니라 무려 465억 광년이나 뒤로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465억 광년이요. 이 거대한 465억 광년이라는 반경 너머의 공간은 빛조차도 아직 우리에게 오지 못했고 공간이 너무 빨리 팽창하는 바람에 영원히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길을 써도 볼 수 있는 극단적인 한계선이라 하여 이것을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한계선 바깥으로 도망쳐 나가는 별들의 속도입니다. 선생님, 혹시 동네에 구급차, 즉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올 땐 엥 하고 소리가 날카롭고 높다가 내 앞을 지나쳐서 멀어질 때는 우웅 하고 소리가 낮게 축 늘어지는 걸 겪어보셨죠? 네, 그럼요. 구급차가 멀어지면 그 소리의 물결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서 소리가 낮고 굵게 변하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빛도 소리처럼 일렁이는 물결 모양으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이 쭉쭉 늘어나며 별들이 도망가면 그 별이 내뿜는 빛의 물결도 구급차 소리처럼 고무줄 당기듯 쭉 늘어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도망가는 별에서 날아오는 빛은 우주 공간과 함께 고무줄처럼 한없이 늘어납니다. 빛이 늘어나면 우리가 보는 파란 빛이 점점 붉고 어두운 빛으로 변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길게 늘어져서 우리 사람 눈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투명한 전파로 스르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눈앞에 버젓이 살아숨쉬는 별인데 팽창 때문에 시커먼 암흑으로 칠해져 지워져 버리는 이 슬프고도 기막힌 현상을 천문학에서는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 99.99%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그렇게 투명해지며 보이지 않는 선 너머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버젓이 존재하는 별들이 흔적도 없이 투명해지며 영영 사라져버린다니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네요. 그럼 아주 까마득하게 먼 훗날의 미래에는 우리가 밤마다 올려다보는 이 하늘이 대체 어떤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0억 년쯤 뒤의 미래에는 끔찍하게도 캄캄해집니다. 우주 팽창에 맞서 우리랑 손꼭 잡고 깐부맺은 안드로메다 같은 이웃 은하들, 달랑 36개 동네만 우리 곁에 남습니다. 36개뿐이요? 그 외에 밤하늘을 수놓던 나머지 수천억 개 은하의 빛은 영원한 암흑 속으로 고무줄 끊어지듯 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수천 가구가 모여 바글바글 정겹게 살던 불려선 같던 큰 마을에 다들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리고 딱 36가구만 외롭게 촛불을 켜고 남은 무섭고 쓸쓸한 풍경이죠. 1500억 년 뒤 우리의 까마득한 후손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캄캄한 암흑 속에 딱 36개 은하만 덩그러니 남은 걸 보며 살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먼 훗날의 후손들은 진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들은 옛날 기록에 우주가 커진다거나 무시무시한 대폭발이 있었다는 건 다 옛사람들의 엉터리 거짓말이고 이 우주는 원래부터 우리 조그만 동네 36개가 전부인 아주 작고 고요한 곳이다 라고 완벽히 속고 살게 될 겁니다. 정말 지식이 또 끊어지는 거네요. 우주가 자신의 진짜 크고 장엄한 모습을 팽창이라는 마술로 완벽히 숨겨버리는 거대한 지식의 단절이죠. 과학자들은 이 빛이 더 이상 닿지 않고 진실이 끊어지는 깜깜한 장벽을 우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무겁게 부릅니다. 우주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이별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작게만 느껴집니다. 네,
저 멀리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수많은 별이 다 매몰차게 도망가 버리고 결국 영원한 암흑만이 남는다니 참 마음 한구석이 헛하고 쓸쓸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 앞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 인생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선생님, 이 차갑고 고립된 우주의 진실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그 속에 황혼을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을 향한 참 눈부시고 따뜻한 위로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 무겁게만 생각하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무수히 많은 반짝이는 별빛과 멀어져 도망가는 별들의 뒷모습이라도 온전히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보는 이 밤하늘이 축복이군요. 까마득한 미래의 후손들은 캄캄한 단절과 암흑 속에 살겠지만 지금 우리는 수천억 개 은하수가 밤하늘에 보석처럼 박혀있고 138억 년 전 태초의 위대한 빛이 아직도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우주의 제일 아름다운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연극에 비유하자면 가장 잘 보이는 VIP석에 앉아있는 아주 운 좋은 세대지요. VIP석이라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평생 올려다본 밤하늘이 우주의 제일 찬란하고 벅찬 봄날이었구나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우주의 가장 좋은 시절을 두 눈에 가득 담고 가는 복받은 사람들이군요. 그리고 아무리 달려도 도망가는 우주 끝에 결국 닿을 수 없다는 그 과학적 사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도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네, 그렇죠. 젊고 혈기왕성하던 시절,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만 하면 세상의 끝, 내 욕심과 욕망의 끝에 다 움켜질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힘겹게 산 하나를 넘으면 더 높고 험한 산이 도망가듯 뒤로 물러서며 완벽한 끝은 절대 내어주지 않았지요. 맞습니다. 서양의 훌륭한 학자들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주 끝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망원경을 부수며 잘망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 힘으로 닿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 하고 자연의 섭리를 겸허히 인정했죠. 참으로 지혜롭네요. 그리고는 그 허황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닿을 수 있고 보듬을 수 있는 우주를 더 깊이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도도한 흐름이나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아쉬움에 까치발을 들며 애태우지 않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발밑에 곱고 강인하게 피어난 들꽃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크고 다정한 세 번째 위로는 모든 것이 멀어져가는 그 캄캄한 우주에서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는 36개의 동네 은하입니다. 아, 깐부 은하들 말이죠. 온 우주가 매몰차게 다 멀어지고 떠나가는데 그 모진 시간과 무서운 팽창의 힘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기어이 내 손을 꽉 잡아준 그들의 비밀은 다름 아닌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봄, 여름 지나 가을, 겨울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싱그럽던 젊음도 펄펄 끓던 체력도 왁자지껄하던 인간관계도 하나둘 멀어져 가지만 끝끝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평생을 지지고 볶으며 함께 풍파를 견뎌온 인생의 늙은 동반자, 4살 깎아 가슴으로 낳아 기른 자식들, 눈빛과 주름살만 봐도 속 다하는 오랜 벗들이야말로 사랑과 정의라는 지독하고도 끈끈한 중력으로 나를 꽉 안아주는 나의 진짜 우주입니다.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저 멀리 도망가는 낯선 우주 쳐다보며 허무해할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따뜻한 온기 나누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 작고 단단한 우리네 국부 운하군만 지키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도 충분히 눈부시고 가득 차게 됩니다. 게다가 선생님, 참으로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서 뼈도 시리고 피도 부족하다 느끼실 때가 있죠. 우리 몸속 붉은 피를 열심히 만드는 철분, 무릎뼈를 단단하게 세우는 칼슘, 이게 다 처음 어디서 생겨나 우리에게 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디서 온 걸까요? 수십억 년 전 저 우주 어딘가에서 거대한 별들이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자신의 찬란한 생을 다하며 우주로 뿜어낸 참으로 숭고하고 성스러운 별의 재투성이들입니다. 그것들이 모여 지구를 만들고 우리 몸을 이룬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그저 이 차가운 땅에 덩그러니 떨어진 외롭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옛날 밤하늘을 수놓았던 위대한 별들의 먼지가 단단하게 뭉쳐져 기적처럼 생명을 얻은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따뜻한 아랫목이든 볕 좋은 도시든 향긋한 둥글레 찬장 곁에 두시고 밤하늘 한번 가만히 올려다보시길 권합니다. 무서운 세상 풍파 속에서도 곁에서 나만의 36개 은하수가 되어주는 우리 가족, 내 귀한 인연들에게 따스한 감사의 미소를 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광활한 우주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치를 실천하시는 겁니다. 네, 참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저 무서운 우주의 팽창을 버텨내고 있는 단단한 별먼지로 만들어졌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족을 아끼고 내 사람들을 지키려 애쓰는 그 깊고 뜨거운 마음조차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흩어지는 세상을 꽉 붙잡으려는 우주 본연의 위대한 중력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빌려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곧 우주의 중력이라는 말씀이 참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